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연설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대통령까지 겨냥하면서 근거 없는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서 그렇게 당당하다면 북한 원전 추진 문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대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셔서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분리하면 색깔론과 북포공작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한 또 하나의 기관인 우리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원전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의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 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북한 원전 추진 문건과 관련한 야당의 생각을 밝혔는데 어제 이낙연 대표 연설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SBS의 성혜영 논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혜영 의원, 네. 민주당에서는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슈가 이게 뭐 오늘 터진 것도 아니고 네. 주영진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낙연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뭐 국회 내에서 공방이 한 차례 벌어진 사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온도차가 어제에 비해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이 자꾸 지금 격가지들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자꾸 옆으로 가지를 쳐나가는 상황에서는 뭐 여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뭐 핏대를 내세워 봐야 오히려 문제만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여권에서 보면은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건 이적행위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청와대, 정부, 여당이 거의 일치된 목소리를 냈어요. 강하게 국민의힘에게 책임져라. 근거 없는 발언이라면 이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뭐 오늘부터는 이제 더 이상 뭐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입니다. 여론이 오늘 보면은 저기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수까지 쳐주시더라고요. 여론 자체가 이 상황 자체를 황당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짓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인공위성 떠 있죠, 미국 있죠, NPT 있죠.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주장 자체가 좀 색깔론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좀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예, 북한 원전 추진 남 모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그런 발상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장성철 소장은 아마 다른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문건을 만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실 있잖아요. 자료를 폐기하고 저러한 자료를 만든 사람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런 것들을 청와대 차원에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공무원이 일설에 의하면은 그냥 한 보도에 의하면 신내림 받아가지고 폐기했습니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는 공무원을 왜 가만두냐고요.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해한 흔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이적행위라는 말꼬리 붙잡기 식으로 여당에서 공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건이 한두 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17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개인적인 공무원 한 명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한 전문가의 이력서와 경력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 또한 보고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너무 당신들은 너무 북풍 공작을 하는 집단이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성철 소장 이야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국민의힘에서 김은혜 대변인이 논평을 내놓았는데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산업부의 모 과장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장은 참 억울하지 않겠느냐. 명을 받은 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건을 산업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산업부가 이어서 이 문건을 작성한 공무원이 누구고 이 공무원은 이 문건을 왜 작성하게 됐고 이 문건은 과연 보고가 됐는지 보고가 안 됐는지 보고가 됐다면 어디까지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로 설명하면 보다 극명 감사원 감사에서 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계속 감사하겠죠. 감사 잘하시는 곳이니까. 검찰에서 또 감사원에서 검찰에 잘해줬으니까 거기서 하겠죠. 감사원 감사 이미 뭐 종료가 된 예, 거고요. 예. 검찰이 또 잘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수사가 아니에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작되지 않았느냐 이걸 놓고 이게 수사를 하는 거란 야당에서 말이에요.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면은 원전 감사 감사 관련해서 조사하는 검찰이 그냥 있겠습니까? 검찰이 다 조사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정부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뭐 이 남북한 균형 발전 이런 페이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말로 이 대통령이 북한 가시게 되면요 관련 유관 수많은 부처에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취합해서 아이디어 차원에 한번 자료 정리해 봅니다. 저 이야기도 제가 대충 봤을 때는 1990년대에 아마 그 김일성 살아있을 때 클린턴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뭐 경수로 지원 이야기 나왔을 때 캐도에서 그때 나왔던 수준의 이야기를 업그레이드 V자 나왔지 않습니까? 버전업 했던 뭐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코미디 같은 일을 한 게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산업부 공무원이잖아요. 남 탓하지 마시라니까요.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과 그 부처가 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요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자 이런 거 왜 작성했어, 왜 폐기했어라는 거를 청와대에서 아니 확인을 문제가 해봐야죠. 되지 않는데 왜 지금 이걸 해야 됩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포털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나옵니다 이거. 비슷한 내용들이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보안도 아니고요. 지금 공개된 연구 거는 보고서로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17개 보고서 중에서 공개된 것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6개 보고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야당이나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닌 거죠. 지시를 내린 바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내린 바가 해야 할 일도 없는데 아니고요. 그러면요.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부처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것이 좀 심하다고 했을 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충분히 절차가 다 끝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박진영 부대변인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 발언이 나온 이후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논평을 했어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격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고 산업부가 말이죠. 불과 일요일에는 문건을 공개할 수 없다. 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고 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공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산업부의 방침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부가 자체로 바꿨을까요? 청와대에서 문건을 공개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이렇게 청와대가 지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추론까지는 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수준의 아이디어 문건은 부처에서 얼마든지 만드는 거고요.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사무소에서 만드는 것도 다 문재인 정부가 지시한 겁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부처에 근무해 보시면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늘 끌어모아서 이런 자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파손되고 이런 측면이라고 보는데 이것까지 따지고 들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탈원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국책과제, 국정과제를 거스르고 공무원이 한 개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 원자력 건설을 해주자.
라는 그러한 내부 검토 자료를 만들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그 부분에 국가의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는 건데요. 제가요? 탈원전 이해가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UAE에다가 원전 수출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국가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가는 음식점에 원래 자국에서 안정과 평화 복지를 위해서 외국에다가 무기도 수출하는 게 국가입니다. 우리 음식점에 음식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집주인은 그 음식점 주인은 우리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음식 먹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우리 음식이 먼저 내가 먹고 건강해지고 맛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거지. 우리는 원전이 위험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시키니까 우리는 원전 안 짓겠어라고 해놓고 외국에 수출한다 그러면 그 외국에서는 그래 너희들은 안 하지만 우리는 할게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거 하지 마시고 수출을 한다고 칭찬한 게 야당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제가 잠시 어디 다녀와도 되겠습니다. 예. 하나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잠시만요. 장서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희가 또 준비하고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고 성혜영 의원,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연 받아줄지 또 여권 전체에서 받을지 이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 국정조사 안건이 국회 채택이 안 되더라도 새로운 추가 팩트가 나오지 않는 한은 확산의 여부가 결국은 뭐 국정조사 논란의 열쇠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추진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연설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제 이낙연 대표 연설에 대해서 국민의힘 최영도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겁박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여당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연설은 내 덕분 남 탓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저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과 신란의 일색이었습니다. 북한 원전 지원이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에 대해서 정부가 착실히 설명을 해줘도 정쟁 중단을 위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료를 내놔도 국민의힘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4.7 재보선만을 위해 공작 정치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쟁을 멈추고 진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강선우 대변인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패널로 고정 출연을 했었는데 상당히 발언의 강도가 셉니다. 야당이 공작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문서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 게 야당의 폭로에 의해서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한 언론사에서 아주 그냥 보도를 하셔서 밝혀진 것이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거 없는 의혹이다라는 쪽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너무 억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꾸 왜 산업부에서 자료를 폐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냐면 공무원이요. 정부의 공식 문서를 폐기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작성했더라도 공식 문서입니다. 그것을 폐기했잖아요. 청와대에 민정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잖아요. 자료 폐기한 공무원 조사해야죠. 그럼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 감사, 검찰 조사 있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자기에게 불리한 또 정권에 불리한 그런 자료들 다 폐기하도록 내비둘 겁니까? 저는 나쁜 선례를 남겨뒀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차원을 떠나서 공무원 조직은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 기강을 확립하는데 청와대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과연 진짜 그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했는지 한편으로 궁금해요. 이거 받아들여서 한들 뭐 나올 게 없어요. 다만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과의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또 발끈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북미 관계 문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제안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란하는 것 자체가 별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NLL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가서 했다라고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걸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국제사회에 망신당하는 거고 북한과의 우리가 외교력 문제에서 이 외교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웃어서 넘기는 수준인 거예요. 이게 웃어서 넘길 수준이 아닌 게 만약에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고 북한에서 핵무기를 고도화를 멈추지 않는데 원전을 지어주겠다라는 이런 내부 검토 자료가 맞다면 우리나라 체제 생존에 관한 문제죠. 이것이 어떻게 그냥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MB 정부 때 산업부 차관이 이거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정권 때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북 정책 문제로서 이렇게 검토가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비리에 야당 모르게 짓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1조짜리 원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왜 폐기했냐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야당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야당도 열심히 더 일을 해서 뭐 제보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보다 시청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고 어떤 정부 여당을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우영 외교부 장관 후보자 누구보다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많은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정우영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문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건넸다는 USB와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특히 청와대와 NSC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론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USB에는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미국과 충분히 공유를 했습니다.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USB 내용은 언젠가는 공개될 겁니다. 그 공개될 때 공개되는 거지. 지금 그 공개를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우영 후보자가 이 USB는 미국에도 같은 내용의 USB가 제공이 됐고 지금 그 USB를 공개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때가 되면 공개가 되지 않겠느냐. 최재성 정무수석이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행 도중에 그야말로 라이브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로. 최재성 정무수석 역시 야당이 응불의 책임을 질 자세가 돼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USB 공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다.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성희영 의원이 이야기했던 USB 이게 대북 수출 제한 금지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건네졌다면 미국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미국에도 건네졌을 것이다.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정의용 후보자가 그대로 재확인을 해준 셈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USB 자체는 예. 지금 북한에 건너간 USB는 북한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USB 내용을 공개한다 안 한다에 과연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 정부가 조금 전에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작성한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의지의 문제지. 저 USB를 공개하라. 그다음에 미국에도 똑같은 게 같다. 이런 건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직접 이게 우리가 받은 거다. 라고 흔들고 공개를 해야 그게 진정한 공개지. 뭐 서로 여기서 그 내용을 갖고 갑론을박해봐야 그것은 또 서로 불신을 더 키우는 일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지금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최근 들어서 또 우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런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또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걸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정우영 후보자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우리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미국, 북한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서든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시발적으로 만들어서 준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개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미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 짓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장 소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뭐 어떻게 해라 이야기는 뭐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논점은 이적행위라고 해서 야당이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산업부 공무원이 이런 문건을 작성을 했을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검토 자료일 뿐이다.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서 이 문건을 왜 작성했고 그리고 왜 삭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시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각 부처를 향해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관련한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니냐, 지시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야당을 비판하면서 했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주로해동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속도를 지나치게 내서는 안 된다. 이걸 상당히 경계했다고 강조를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과속하지 말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지시하는 발언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사흘 뒤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후속 조치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구분하여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면 후속 조치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 잘 구분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야기는 속도감 있는 추진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당시 당정청도 5월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 내용을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했는데 당시 수석 대변인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화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질서 있고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의 뜻을 함께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정청 회의에서도 박범계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 지금 법무장관이죠. 박범계 당시 수석대변인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당시의 전체적인 기류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요.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후속 조치, 그 내용도 국정조사에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사흘 뒤인 4월 30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달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내부 검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자료였다면 공무원들이 인생을 건 범죄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2019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17개 문건 중 현재 단 하나의 문건이 공개되었을 뿐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에 대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여당은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도 즉각 응해주기를 갖다 바랍니다. 북한에 전달된 USB 미국에도 전달이 됐다. 볼턴에도 전달이 됐다. 그 볼턴에 전달됐다는 거고 지금 얘기되는 문제고는 건 별개의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만약에 USB에 원전 없으면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USB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생각할 일이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USB 공개되고 거기에 원전 관련한 내용이었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허허 웃으면서 그건 공개되고 나서 생각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북 정상회담 간에 오갔던 여러 가지 문서들이라든지 네. 회의록은 공개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각국 정상들 간의 약속이죠. 공개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 각 부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해야죠. 비핵화 됐을 때 북한의 전력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당연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 두 가지예요. 왜 갑자기 폐기를 했냐? 왜? 아무 문제 없으면, 개인 아이디어 차이면 왜 폐기를 했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정부, 청와대 아무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북풍 공작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너무 과민 반응 보이셨어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윤건영 실장, 그다음에 우리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시켜버렸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그 산업부의 문건과 관련해서는 일어났느냐? 왜?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저희들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냥 정치 공세라고 하지 마시고 명백하게 사안을 밝혀야 될 것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박진영 부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원전 수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와 북한에 대해서 이적행위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도발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미국 몰래 우리끼리 원전을 짓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지어줄 것이라고 해서 지금 북풍 공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단호하게 자르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검찰 조사든지 어떤 식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게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공무원이라니까요. 자꾸 책임을 다른 쪽에. 자, 알겠습니다. 주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